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상한가 랠리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항상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있죠.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8만 명의 구독자 직전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새롭게 다양한 자료집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미국 대선 정책 자료집, 최근에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대단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AI 로봇 2000지 자료집, 이게 아마 내년도에 대세 상승 가능성이 높은 두 개의 섹터입니다. 이 두 가지 섹터를 간단한 설명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 다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영상 마지막에 얻어가시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자료집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8만 명 달성이 되면 새로운 자료집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 시작해 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요 주제, 오늘의 준비한 내용은 삼성전자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 왜 하락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반등이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오늘 정말 맘먹고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싸그리 다 한 번 하나씩 짚어보면서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언제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은 제가 계속 최근 들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다, 주기적으로 드리겠다 설명드리고 있죠. 한 주에 영상 하나만 시청하시더라도 삼성전자 거래하시는데 문제가 없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웬만하면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일단 기존의 브리핑은 저렴해서 모아갈 만하나 언제부터 반등할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집중해서 지켜보면서 집중 매집 타이밍을 공지해 드리겠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집중 매집 타이밍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제 좀 과감하게 물량을 집어넣을지 지켜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가 드리다 보면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아냐? 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100% 예측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지를 해야 어떻게 언제 개선되면서 움직일 수 있을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놨고요. 제 영상을 시청하실 분이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 의견하고 다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미처 혼자서는 생각 못했던 놓쳤던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정보 영상으로서도 시청하셔도 정말 의미 있게 잘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굉장히 쌉니다. 보시면은 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지표죠. BEP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항상 지금 이제 일정 수준을 찍었을 때 주가가 저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지금 해당 부분이 이미 자리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지금 저점 부분에서 매집만 해주면은 다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저가인 건 누가 모릅니까? 싼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반등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언제 반등할지 알기 위해서 왜 하락했는지부터 분석을 시작할 겁니다.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기본적인 바탕 자체가
미국 반도체 시장은 긍정적이에요. 엔비디아가 또 매수 의견이 나왔고요. 실제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 반도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가 비관론적 이야기도 꺼내기도 했죠. 반도체 뭐 가격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했죠. 물론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죠. 물론 비교적 지금 현재 비교적 가격이 괜찮은 그 HBM 가격을 잘 유지할 수 있는 HBM을 만드는 SK하이닉스는 그나마 괜찮았으나 삼성전자를 주도로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급락한 첫 번째 이유는 HBM 파운드리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AI 반도체를 만들기에는 부족했다는 거죠. 일단은 AI 반도체 고객 요구에 대응 안 한 삼성, 시대의 변화를 못 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성균관대 교수님인 권석준 교수님의 발언입니다. 우선 고대역 메모리 HBM 자체가 별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뒤 늦은 판단으로 비교적 늦은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가장 적극적으로 한 데에 반해서 반대의 행동이죠.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그럴 만합니다. 여러분 메모리는요 여태까지 고속 성장하다가 특히나 2010년도 이후대로 제대로 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용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싶었는데 높일 수 없었어요. 특히나 뭐 2000년대 이후부터 사실 발전이 제대로 없습니다. 예. 특히나 그에다가 2010년대 이후에는 진짜 더 없어요. 자, 성장이 더뎌졌어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메모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HBM은 뭐냐라고 하면 HBM은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비효율적인 형태예요. 이 HBM이라는 건요 억지로 D램을 쌓아 올려서 D램 자체의 기술 개발로 D램 자체의 성능을 끌어올린 게 아니고요. GPU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D램은 램을 하나로 안 되니까 억지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를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굉장히 기형적이고요. 비효율적 구조라서요. 전기도 많이 먹고 해서 사실상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즉 AI가 아니었다면 HBM은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AI 시대가 진짜 왔고 이 판단을 먼저 한 SK하이닉스가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늦은 기술 개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한테 완전 졌죠.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벌어지는 삼성 파운드리와 TSMC의 격차. 그러니까 생산 자체 HBM 뭐 D램 부분에서도 밀렸는데 뭐의 부분에서 또 밀렸냐? 바로 파운드리에서도 밀립니다. TSMC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14나노까지는 비슷한 공정과 수율로 기술을 보였습니다. 나노가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더 작고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만드는 게 나노 기술이에요.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작은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비슷했는데 10나노 이하부터 두 회사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 이때 당시에 애플이라든가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TSMC를 선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가장 큰 문제가 터졌죠. 3나노에서 완벽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4나노까지는 어찌저찌 만들었는데 문제는 3나노였죠. 왜냐하면 3나노를 기반으로 해서 AI 반도체 기업들, AI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도 뿐만 아니라 자체 설계하는 반도체 기업들도 죄다 3나노를 기반해서 하거든요. 근데 3나노를 못 만드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물론 삼성이 TSMC보다 앞서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애초에 똑같은 3나노라도 GAA 기술이라고 해서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입체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똑같이 3나노를 만들면 TSMC보다 성능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성공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양산에 실패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뭔가 지켰어야 되는데 둘 다 안 된 거죠. 실제 그래서 하나라도 확보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실적 리포트가 악재가 9월 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 이후 반등했죠. 실적 리포트 악재 나왔는데 그때 이후부터 20% 정도 상승했어요.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되셨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둘 중 아무것도 확보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뭐 반대로 말하면 둘 중에 뭐라도 확보하면은 주가가 반등의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불안한 주식시장입니다. 이거 무슨 삼성전자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이냐라고 하시겠지만 항상 삼성전자는 주식시장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1위 기업이에요. 이보다 큰 기업 없잖아요. 그죠? 보통 이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한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 자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이탈되고 있죠. 한국 증시가 반등을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이탈이 심각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첫 번째는 금리 인상 분위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불러온 미국 국채 발작 연 5%대로 뛸 수도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전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채권과 외환 시장이 출렁거렸다. 미국 경제가 호조까지 맞물리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노랜딩 가능성까지 나오는 미국 경제에 발맞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완만해지면 금리 상승을 지금 이제 부채질할 전망입니다. 이제 금리 상승이 이런 불편한 이야기는 11월 5일까지 지속이 되겠죠. 근데 금리 상승이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금리가 단순하게 상승한다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채권 매력이 상승한다 보시면 돼요. 다들 미국의 채권을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원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 한국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달러를 바꿔서 미국 국채를 사고 싶어 하고요. 중국의 위안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달러로 바꿔서 지금 사고 싶어 하고요. 이 일본의 엔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달러를 바꿔서 미국 채권을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로 충분히 가치가 매력적이어졌으니까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달러 지수가 급속도로 상승하고요. 반대로 말해서는 한국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겠죠.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증시가 많이 하락했어요. 이 증시 하락 때문에 바로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큰 악영향이 갔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늦어지는 금투세 폐지입니다. 뭐 너무 길게 얘기하면 뭐 정치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좀 투자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좋은 얘기는 안 나가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결론 낸다 10월부터 이야기해놓고 질질 끌다가 국감 들어갔고 국감 끝난 이후 25일 이후부터 다시 논의하겠다. 결과를 발표하겠다도 아니고 그때부터 논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질질 끌면서 금투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물론 금투세가 해지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금투세라는 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증시에선 자동차 운전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 올려놓고 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엑셀 아무리 밟은들 풀로 밟은들 뭐합니까? 금투세 폐지라는 일부 브레이크가 잡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신고가 달릴 때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가격까지는 반등에 대한 여지가 한국 증시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금투세 덕분에 뭐 덕분이라고 표현하면 아무튼 뭐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짧게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좀 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싸도 저점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죠. 특히나 이제 요즘에 금투세 때문에 강력한 매수는 좀 들어오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개인 수급이 꽤 많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금리 상승하고 금투세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삼성전자의 악영향이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차세대 기술력 미확보, 그리고 불안한 주식시장.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상세하게 보면 HBM 확보 못했고요. 파운드리 확보 못했다. 불안한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금투세 이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안 올랐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언제 반등해요? 이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정확하게 제가 언제 해소된다, 뭐 제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관련된 일정들은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HBM 관련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정말 HBM 어떻게든 성과 내려고 목숨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를 만들기 위해서 일시 D램을 현재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시겠지만 자세하게 볼게요. HBM3E의 경쟁사가 1B D램을 채용한 것과 달리 한 세대 낮은 1A D램을 활용한 것이 성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똑같이 D램을 사용하지만 이 D램을 쌓아 올린 게 HBM이잖아요. 이 하나씩 쌓아 올린 이 D램이 버전이 좀 한 단계 낮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삼성전자가 경쟁사들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이제 메모리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이겠죠. 이제 경쟁사들하고 똑같이 가기 위해서 바로 지금 1B D램을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양산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설비 투자 시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양산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다. 이달 삼성전자는 일시 D램 개발 과정에서 처음으로 굿다이를 확보했다. 지금 이제 굿다이란 제대로 작동하는 반도체 칩을 뜻하는 단어다. 이 회사 내부에는 희망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하나씩 이 D램이 버전이 좀 낮은 것을 더 나은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3E 여기까지 열심히 빠르게 따라잡고 그 다음 버전 이 HBM4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이 승부 기대감은 언제 생긴다? 내년도 상반기쯤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HBM4는 2025년 내년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전부터 아마 상반기부터 기대감 하나씩 세워지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라면 2025년도 1월에서 6월 사이겠죠. 삼성전자가 급한 걸 보면 내년 1분기 정도에 설비 투자는 어느 정도 완수가 되고 2분기 정도에 양산 준비하면서 수율을 끌어올리면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HBM 문제는 내년도 상반기쯤에 어느 정도 끝날 것 같다. 요걸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파운드리인데요. 파운드리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되냐라고 봤더니 삼성전자 3나노 수율이 문제다. 이게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및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3나노를 기반으로 AI 반도체를 설계한다. 그래서 이거 수혜를 보려면 결국 3나노를 잘해야 되는데 3나노를 아직 못하고 있다. 3나노를 완성만 하면 TSMC의 엔비디아 반도체 수주도 뺏어오고 엔비디아 AI 반도체 삼성이 만들고 맞춤형 반도체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3나노 기반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실제 이건 엔비디아도 바래요.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에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건 TSMC밖에 없잖아요. 그럼 TSMC가 뭐 하겠습니까? 슈퍼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갑질할 수 있습니다. 가격다가 쭉쭉 올리죠. 어차피 나밖에 못 만드는데 이윤 더 줘.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돈을 더 달라고 할 겁니다. 엔비디아도 그걸 싫어하죠. 물론 엔비디아도 돈 잘 벌지만 그래서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 HBM 받으면서도 삼성전자의 HBM 어떻게든 쓰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HBM도 그렇고 이 파운드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너무 독보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오자 엔비디아가 우린 삼성전자 것도 사용할 수 있어. 혹은 인텔 것도 사용할 수 있어. 인텔은 근데 거의 무너졌으니까 삼성전자 것도 사용할 의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실제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함께 협업을 어느 정도 해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3나노를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업계 관계자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지금 입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실제 3나노에 성공했다 말았다 이걸 대놓고 홍보를 완전 확실한 게 아니면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내부 기밀이니까 사실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다음 스마트폰 내년도 1월 달에 나오는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자체 설계한 반도체가 있는데 엑시노스 250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나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엑시노스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의 엑시노스라는 스마트폰에 반도체가 지금 이제 탑재된다는 얘기는 3나노 공정을 어느 정도 완성했거나 혹은 완성할 가능성,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과거에도 한번 했다 물린 적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힌트일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내년 1월이에요. 내년 1월 출시예요. 그럼 내년 1월 출시면 이번 연도 내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희망의 불씨가 언제 있다? 내년도 1월 전인 이번 연내 이미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면 삼성전자의 반등에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기술력 확보에 대해서는 봤어요. HBM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내년 2025년도 상반기 가능성이 있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년 1월이니까 연말 같은 경우가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포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불안한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언제 괜찮아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요.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뭐 트럼프의 지지율 이야기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 그렇거든요. 미국의 소비 지표가 미쳤습니다. 미국이 완전 호황이다라고 할 만큼의 소비가 많아지고 있어요. 소비가 많아진 건 왜 중요한 거냐면 GDP를 산출할 때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의 약 70%가 소비에서 나옵니다. 소비가 탄탄하게 돼 있어야 경제 성장률이 잘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가 뭐 정부 혹은 지금 이제 각 기업들의 투자가 더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비예요. 소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진지가 국가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GDP 성장이 나오기 위해선 소비가 잘 나와야 되고, 그러면 현재 미국의 경제가 좋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소비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현재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노 랜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오버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경제 신기루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미국의 소득층에 따라서 뭐 고소득층이 있을 수 있고요. 평균 있을 수 있고 저소득층, 소득층에 따라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프를 그려낸 겁니다. 2018년도 기준에서 얼마나 증가했고 감소했는지를 나타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 때 엄청나게 글로벌 미국 정부가 자금을 뿌려댔잖아요. 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막 뿌려줬을 때 그 뿌려준 돈을 사용할 때는 저소득층이 보라색이죠. 엄청난 자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진행되고 나서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가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저소득층은 내려간 저점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데 반해서 고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가 좋은 건 고소득층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흔한 현상.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2018년도, 19년도 보세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고소득층이 조금 더 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2021년도부터 2024년도 현재까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때 무슨 차이가 벌어졌냐? 바로 벌어진 이유는 자산 가격의 변화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S&P 500 미국 지수 신고가 기록하고 있죠. 미국 주택 가격 지수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자산 보유가 많겠죠. 물론 그 자산 보유를 통해서 추가적인 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지원금 뿌려준 이후로 저소득층은 힘들게 계속 사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간 고소득층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결국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과거처럼 수렴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소득층이 올라오든 고소득층이 내려오든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지금 고소득층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건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서서히 상승을 멈췄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살짝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
지금 이제 12월 달에 뭐가 있냐면 12월 말 전까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있어요. 부채 한도 협상이란 미국 정부가 정부의 재무부가 돈을 써야 되죠. 돈을 써야 되는데 여태까지 빚으로 계속 내오면서 빚을 계속 채권을 계속 찍으면서 경기 정책 내놓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또 정책 내놓으려면 또 부채 또 찍어야 돼요. 부채를 또 찍으려는데 그 한도를 정해놓은 걸 위로 올려야겠죠. 한도를 더 상향시켜가지고 그만큼 더 정책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거 쉽게 안 해주겠죠. 대선 끝난 이후로 바로 진행되는 바로 부채 한도 협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한번 흔들려 버리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소득이 잘 나오는 것치, 수요가 잘 나오는 것치, 지금 소비가 잘 나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건 이상 현상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감안을 하면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가 영원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간 금리 인상 분위기가 다시 인하 분위기로 갈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려요. 이 이외에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빅 이벤트, 소비 이벤트도 끝나고요.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추수감사절, 그리고 겨울로 갈수록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고용 지표도 안 좋아질 거고 소비 지표도 이 두 개 소비 시즌이 끝나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아마 좀 둔화된 분위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면 12월일 거고요. 그래서 그때를 조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다시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한 번에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식시장 시장 이야기는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름이기도 하고 근데 뭐 제가 거의 뭐 대중론을 따라가긴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섞여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 폐지 이건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금투세 폐지는 연내 무조건 결정이 됩니다. 왜냐면 내년 1월에 적용이니까 민주당이 밀어봤자 어차피 연내 결정이에요. 이게 연장을 했거든. 잠시 유예를 하든 아니면 지금 현재 폐지를 시키든 둘 중 하나 할 거예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는 이야기가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지도부 금투세 갈팡질팡 적용하겠다 얘기가 아니라 유예 혹은 폐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예 혹은 폐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이번 연도 내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기술 미확보 이거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에서 2분기쯤 지금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내년 지금 현재 1월에 갤럭시 S25가 1월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내 결정해야 된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불안한 주식시장도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 안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에 계속 가면 갈수록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을 멈추면 언제든지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그냥 믿고 금리 인상 계속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금리 인상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에도 연내 무조건 결정되죠. 이거는 폐지든 뭐 유예든 결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많은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내년 초입니다. 내년 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이들 4개 중에 뭐 상세하게 봤을 때는 4개 중에 다 해소는 안 되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가능성이 좀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초 정도에 반등 상승 기대감이 좀 있겠다. 빠르면 완전 연말부터 좀 늦어도 하나씩 해소되면서 내년 초 정도에는 한두 개 정도 해소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계속되는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주식시장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보 같은 것도 없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 영상에서 제 의견하고 다를 수 있을지언정 제가 여러분들께 큰 그림을 다 짚어드리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까지 하나라도 더 짚어드릴 수 있도록 총정리 영상을 계속해서 준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집 드린다라고 설명드렸죠.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집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자료집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냐? 앞서 보여드렸던 2024년도 대선 정책 자료집, 그리고 2차 전지 자료집, AI 로봇 2000 자료집, 그리고 반도체 자료집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겠죠. 온디바이스 HBM 자료집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요 자료집에서도 상세한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 놨으니까요. 종목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신 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각 검색창에 이재진, 제 이름입니다. 제 이재진을 검색해 주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가입을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상한가릴리 메인 화면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무료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100%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다양한 컨텐츠 다 무료입니다. 난 단기 급등주가 필요해요. 단기 급등천주. 나는 장전 시황이 필요해요. 장시작 전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한 10분만 보시면 중요한 내용 다 정리해드리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자료에서는 오늘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했었던 이슈와 테마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무료 아이디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무료 아이디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러분께서 아까 전에 보셨던 해당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무거나 처음에 가입하시자마자 급등추천이나 시황글, 포착자료 중에 아무나 클릭하셔도 되고요. 위에 똑같은 메뉴가 있는데 위에 똑같은 메뉴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먼저 위에 있는 메뉴 급등추천주 클릭해 보겠습니다. 급등추천주를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로그인하라고요. 아이디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이디가 없으니까 아이디 만드셔야겠죠.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이용약관 동의 체크하시고 체크하시면 다 체크가 되고요.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가입하기가 나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네이버.com 혹은 뭐 다른 이메일 상관없습니다만은 아이디이자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요. 비밀번호 123456 최대한 쉽게 하시고요.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성함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 아이디 보시면 핸드폰 번호 정밀칸이 없죠?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하시라고 일부러 깔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 스팸 문자 너무 많잖아요. 쓸데없는 일 고민하지 마시라고 아예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왜 굳이 아이디를 이메일 주소로 하냐?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비밀번호 가끔 까먹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밀번호 찾기 하려면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혹은 뭐 이메일 주소를 다른 이메일 주소 적으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적으시고 로그인하시면 돼요. 이 골뱅이 네이버.com 정리 귀찮긴 한데요.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고 가입하기 완료가 되시면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 그리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하실 때 중요한 거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세요. 왜? 매일매일 급등천주, 매일매일 시황, 매일 자료, 매번 뭐 업데이트된 정보들도 매번 뭐 업데이트 해주리란 말이야. 분기별로 뭐 상태별로 구독자별로 또 새로운 자료집 또 나오는데 보실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언제 골뱅이 네이버.com 언제 적고 있겠습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면 웬만하면 안 풀리니까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모든 컨텐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차트가 예쁜 종목들 이렇게 차트 올려드리고 있고요. 승률 한 80% 정도 뭐 욕심 부리지 않으면 그 정도 나옵니다. 장전 시황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공직을 3번째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로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뭐 AI 로봇 2000지 2024년도 대전 정책 관련주 그리고 AI 반도체 챗봇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3개의 자료집도 보이죠? 클릭하시면 다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벌써 9,500회나 되죠. 뭐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한 2,000분, 3,000분을 받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 장시작 전에 한 10분만 시간 내서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오늘 지표,
그리고 오늘 시장 분위기, 전일자 상승주,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이 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지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좋겠죠.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평생 진행해 드립니다. 이걸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요. 제가 조금 더 성실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개인 투자를 할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좀 더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뿐이죠. 여러분께서 매번 1000분, 2000분 제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매일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하기 싫을 때도 동기부여를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무료 정보를 얻어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유료화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유료화하지 않고 100% 무료로 평생 진행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니까 함께 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